2023년 7월 7일 오전 7시 15분입니다. 늘 그랬듯 이전 분석 내용, 매매 복귀 일정, 스몰토크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여기에서의 방향을 너무 맞추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이 채널을 상방 돌파하거나 하방 이탈했을 때 리테스트 매매를 하거나 혹은 더 눌렸을 때의 손익비 좋은 롱 자리, 더 올랐을 때의 손익비 좋은 숏 자리를 노리는 게 제 기준 가장 유리한 매매로 생각이 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굉장히 중간 자리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방향을 맞추려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. 그리고 호흡상으로는 이 구간에서는 조금 눌릴 확률이 아직은 더 높아 보입니다. 지금 단기 여기서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것보다 차라리 올랐을 때 혹은 내렸을 때의 중요 레벨을 보고 그 구간에서 기다리고 나서 매매를 하는 게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유리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촬영했을 때보다는 눌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계속 봤더니 이 채널 뚫고 리테스트도 없이 그 추세 방향으로 시세 분출 이후에 다시 이 채널로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이 구간에서는 베어 플래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. 브리핑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셨던 분들이라면 위에서 숏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눌림 나오면 이 구간에서는 한 번은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데, 만일 이 하얀색 채널이 뚫리면은 터지는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여기부터 1대1을 봐야 될지 여기부터 1대1을 봐야 될지는 지지저항이 나오는 걸 보면 되는데, 제 기준에선 이 구간부터 1대1을 보는 게 좀 합리적으로 보였고, 이런 움직임이 나와서 거래량 보조지표 큰봉에서 하다 이전 분석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3중 천장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3중 천장이 가능해 보여서 숏을 들어갔는데, 끝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또 한 두세 번 정도 손절이 나는데,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꺾이고 비중 있는 숏을 진입해 보이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브리핑은 했습니다. 저도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올라와서 다이버까지 컨펌이 되면 그때 비중 있는 포지션을 들어가려고 했는데, 이때 저도 1.5차밖에 포지션 진입이 안 됐습니다. 왜냐면 여기서 1차, 그 다음에 1.5차 다이버 컨펌까지 체크하고 나서 마지막 포지션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, 그렇게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그냥 내리 꼽았습니다. 그 힘들게 뚫어 올린 채널의 상단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제 기준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1차로 익절을 했습니다. 각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하락의 호흡의 가중치를 두는 저항 라인을 브리핑을 해드렸고, 이 레벨까지 저도 한 번에 올지는 몰랐는데 29.9까지의 눌림이 한 번에 나왔습니다. 이 구간의 바닥이 견고하기 때문에 한 번에 뚫리기는 조금 힘들어 보여서 유의미한 상승 이후 리테스트 때 롱 포지션을 브리핑을 했고, 1차 물량만 들어간 상태인데 여기에 롱 평단이 하나 있고 위에 숏 평단이 하나 있는 상태입니다. 어제 일반 영상에서 쉐어해드린 작도인데, 이 작도에 대해서 조금 브리핑을 해드리자면, 여기에 상승 추세를 리테스트하고 눌림이 나왔는데 그 리테스트가 생각보다는 조금 꼬리로 스탑로스 무빙, 그리고 이 무빙에 의해서 전고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죠. 그리고 이 채널로 지금 현 구간을 브리핑을 하자면, 눌림 이후 채널 중단에서 아직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. 30분 봉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한 파동 더 눌리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컨펌이 될 수 있겠죠. 이거는 버텨질 때의 이야기고,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추세 추종으로 매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제가 어제 브리핑한 대로 이 채널 이탈하는 방향으로 추세 매매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.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로 롱 자리를 안 줬어요. 그래서 저는 롱을 못 탔습니다. 하지만 선물은 그렇게까지 엄청 방향을 다 맞출 필요도 없고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세울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. 그 이유가 뭐냐면, 어차피 결국은 오르더라도 한번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결국은 내리더라도 한번 오르는 자리가 나옵니다.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면 되고, 내가 타점을 놓쳤으면 그 조닝은 버리면 됩니다. 제가 이전에도 3중 천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간이 아마 여기 스팟이었을 거예요. 근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 구간이 3중 천장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호흡을 조금 더 가중치는 두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꼬챙이가 나오면서 이 프랙탈의 가중치는 조금 더 높게 두고 있는데, 당연하겠지만 이건 나오는 걸 봐야겠죠. 21시 30분에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주요 지표 발표가 있으니 이 변동률이 생각보다 크고 캔들이 순간이동하는 무빙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 이 점을 유의하고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스몰토크 주제는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입니다. 무언가를 익힐 때
절대 불변의 조건이 있습니다.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익히고 배울 때 걸리는 시간의 총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 시간의 총량이 다를 뿐 시간과 노력은 똑같이 들어갑니다.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차트 관련 혹은 이 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에 요새 정보는 널리고 널렸습니다. 다만 그 중에서 양질의 데이터를 본인이 판별 이후 실매매에 적용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. 너무 화려한 기법이나 화려한 분석보다는 기본기가 중요합니다. 제가 이 시장 들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본인이 분석을 하고 싶은 건지 포지션을 잡고 싶은 건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. 분석은 누구나 다 합니다. 그거에 맞게 베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다시 본인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게 차트 시장에서 분석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지금 오를지 내릴지의 확률에 베팅해서 포지션을 잡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. 선물 매매는 엄청나게 큰 시나리오나 해석을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1% 오르냐 내리냐가 중요한 거예요. 선물은.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합니다. 그리고 대부분은 이 시장에서 돈을 잃습니다. 제가 이전에 그런 영상도 촬영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돈을 잃으면 대부분이 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에 결과값에 도출을 해야 됩니다.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속어법으로 지우면서 하는 겁니다. 대부분 뻔합니다. 저도 그랬었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텔레그램 단톡방 포함해서 뭐 한 40개 50개 들어가 있고 거기서 뭐 정보 주는 거 조금씩 받고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시나리오 조금씩 보고 유튜브 한번 40-50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관점 집약해가지고 롱이 많은지 숏이 많은지 그거 보고 보통 베팅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길고 돌아가는 길이더라도 정도의 길을 가는 게 결국 답을 찾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